예, 매우 공교롭게 같은 날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했어요. 참 재밌네요.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여야의 원내대표가 같은 날 이제 사퇴를 선언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10년 같은 1년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지난 1년은 10년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매우 스펙타클했던 정치 상황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대표님, 박찬대, 권선동, 박찬대 좀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일단은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0년 같은 1년이었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꼭 1년 전에 원내대표 됐을 때 윤석열이 불법개혁, 내란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내란과 관련된 정보가 입수된 거는 8월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국회에 있어서는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주요한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로 해서 막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박찬재 의원, 저는 아주 잘 모릅니다만, 객관적으로 기자다 이런 분들한테 세평을 듣기로는 굉장히 유쾌한 분이시래요. 네, 재밌어 보여요. 굉장히 유쾌하고 농담하는 거 네, 좋아하고 맞습니다. 아재 개그 좋아하고 하는데 네. 그 1년간 얼마나 이 본인의 본성과 다르게 네. 사실은 싸울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은 싸우기 싫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계속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집에를 거의 못 갔나 365일 중에서 집에서 잔 날이 30 며칠밖에 안 아니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럼 거의 완전히 국회의원회관에서 잤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제인가요? 박찬대 잔대 해가지고 찬대서 잔대, 찬대서 잔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이 많았다, 고생 많았고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종의미를 참 잘 거둔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정도면 출마할 거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예, 그에 비해서 권성동. 네. 권성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박근혜 탄핵 당시에 권성동이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을 가고요. 나중에 등등 이준석도 그렇지만 다시 국민의힘으로 오긴 했지만 권성동 같은 경우는 추경호 이 내란의 직접적인 연관자입니다. 지금 고발도 당했고요. 여러분 네. 아시겠지만 나경원과 추경호는 미리 얘기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얘기 드는데 추경호 사임하고 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박근혜 때도 사실은 탄핵소추위원이었고 등등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교통정리를 하지 않겠냐. 아무리 친윤, 윤핵관 중에 한 명이었어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윤핵관, 핵관 본색을 저는 드러냈다고 보고요. 특히 이 지금 권성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마지막에 후보 교체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 강제 교체하는 이 대한민국 정당사의 초유의 정당 쿠데타가 벌어졌던 일과 관련돼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도요, 퇴임 기자회견에서도 정당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강변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정말 맛이 가도 참 크게 맛이 갔구나. 예전에도 우리 계엄 벌어졌을 때 정규재 씨인가요?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고 했는데 거의 거기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어제 처음으로 자기의 본심을 처음 얘기한 것 같은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라고 처음으로 제가 시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은 이제 박근혜 탄핵 때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인지 국민의힘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했던 것이지 계엄 자체를 자기는 정당성을 부여한 게 아니다. 계엄은 잘못됐다고 권성동 본인도 그렇게 처음으로 좀 시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맥락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제가 권성동 편은 아닙니다만 이 양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박근혜 탄핵 당시의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출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아마도 탄핵을 반대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반대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인상적이고 뜻깊었었던 것이 정권 창출. 그건 뭐 누가 봐도 정권 창출이 바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 일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권성동 이제 전 원내대표죠.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와서 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때 계엄 벌어졌을 때 바로 첫 번째 윤석열 탄핵 표결 때 했었어야죠. 네.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6개월이 지나고 와서 퇴임되는 이 시기에 계엄은 잘못됐지만 당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아니 지금 개업 잘못됐다고 완전 뒷북 사과한 데다가요 당을 지킨다고요? 지금 이 당은 자중질환이에요. 지금 이 당이 지금 소위 말해서 보수 일간지도요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하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날 지금 두들겨 맞고 있어요. 뭘 당을 지켜요? 당이 지금 풍비박산나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지금도요 당을 어떻게 쇄신하고 혁신하고 국민들한테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석고대절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당권 투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지금 고쳐 쓰지 못하는 당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당을 지킨다니. 당을 풍비박산 만든 당사자인데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는 그 어느 자리에선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중앙대학교 동문이고 함께 사법고시를 공부하던 그런 옆방 선배. 그랬다. 옆방 선배 미팅도 네. 소개시켜주고 소개팅도 해주고 맞습니다. 소개팅. 근데 그 말을 할 때도 권성동은 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좀 호의적인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 그 젊은 시절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 굳어 있는 표정이 원내대표 기간 내내 있었던 것 같고 그 퇴임 기자회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주목해서 보았던 권성동의 눈빛과 표정은 이재명 대표의 취임 선언 날도 권성동은 온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고 해서 영상에 많이 나왔지만 네. 김혜경 여사가 이제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외면했었던 장면. 그러니까 권성동은 원내대표가 본인 정치 인생의 가장 끔찍한 시간 아니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권성동이나 국내 좀 잘 모르나 이제 국민의힘 쪽 출신의 이제 정치 평론가라든가 이런 사람 얘기들을 들어보면 권성동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와 그다음에 네. 전략도 잘 짜고 그랬는데 이번에 윤석열 들어서서는 완전히 에라를 날렸다. 네. 완전히 본인이 그동안 걸어왔던 이런 모든 스텝이 다 꼬여버렸다라는 부분을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강릉이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는 앞서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주요 당직 못 맡는다. 네. 이게 끝이다. 이게 끝이고 잘하면 다음번에 국회의원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네. 아니면 다음번 국회의원도 끝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정치 인생 완전히 내리막길로 내려간 겁니다. 특히 앞서도 이진숙 씨 얼굴 붉게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 중에요. 얼굴 두껍고 얼굴 시커먼 후묵하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정치인 그래야 된다 하지만 저는 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 뻔뻔함의 대명사는 앞으로 당분간 권성동을 쫓아올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당 쿠데타 벌어졌는데 아니 그게 당원들이 단일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아무리 단일화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가 있었어도 이 과정 자체에서 어떻게 강제 후보 교체 그것도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다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이건 뭐 완전 쿠데타죠. 이 소위 말해서 목적으로 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끝이다. 그래서 차라리 진짜 국민의힘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이기도 하고 어제 네네. 회의도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진짜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중징계를 때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그 표정을 1년간 보면서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인간적인 느낌이 어떤 게 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몇 차례 한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권성동도 그렇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싶고 허심탄회하게 잘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정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정치를 함으로써 원내대표라고 하는 권력도 하고 뭐 국회의원직도 하고 일시적인 권력은 차지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러면 권력이 있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권성동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아닐까? 아마 젊은 시절에 보았었던, 미팅 소개해주고 그랬던 젊은 시절의 권성동과 지금 나이 들어서 원내대표, 그 당시에 여당이었죠. 여당 원내대표까지 하지만 저 한 번도 웃지도 않고 항상 그 시무룩해 보이고 비장함만 갖고 있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왜 정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던 이재명 그 당시 대표의 그 발언이 가장 생각이 좀 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대학 시절에 굉장히 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혜경 여사를 소개팅 시켜준 게 아닙니다. 다른 분이세요. 다른 분. 제가 알기로도. 오해하지 말고. 네, 다른 분. 그리고 굉장히 친했고, 사법고시 같이 준비하는 옆방의 형님, 옆방 선배, 그 정도였는데, 그 정치라는 게 사실은 피곤한 직업입니다. 내가 대변하고자 하는 어떤 국민들이 있는 거고, 세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 방향과 제도적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이재명 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권성동 등, 아니 여긴 집권당이에요. 그렇죠. 집권당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해하지 않느냐라고 보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국정 철학과 정치 방향이 뭡니까? 없어요.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네. 내 맘대로, 내 멋대로다 보니까 윤핵관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이 행복하겠어요? 말을 듣기라 해, 뭐 정치를 알기라 해, 정치 촉잔인데 내 멋대로 해, 내 맘대로 해, 안 그러면 버럭 화내고, 욕하고, 술 먹고 꽉 끓고. 아니, 그러니 권성동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고 화나고, 그렇다고 뭐 때릴 수도 없고 달랠 수도 없고, 그러니 거기다 이제 윤핵관 하니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물론 전 한편으로는 윤핵관으로서 권성동 의원도 누릴 건 누렸다고 봐요. 아니, 자기 권력 막 누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응?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이 닮아가는 거예요. 윤석열 시기에 정당 쿠데타를 벌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유유상종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뭐 권성동 의원하고는 뭐 개인적 친분 전혀 없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권하자면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두셨으니 당직에 당분간은 좀 욕심내지 마시고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강릉에 가셔서 강릉에 가서 경포대에서 바다도 좀 보시고, 거기 좀 해변도 좀 걸으시고, 그리고 간만에 뭐 사모님이랑 같이 그 중앙대학교 캠퍼스도 좀 걸으시고 하면서 본인을 좀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좀 쉬시는 게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좀 충원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